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명숙입니다. 겨울답게 날이 정말 많이 춥죠?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또 새로운 둥지를 찾아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철새라고 하는데 특히 그중에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겨울을 보내는 물총새가 있습니다. 이 물총새는 물속으로 총알처럼 빠르게 들어가서 사냥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물총새의 부부애가 아주 남다르다고 해요. 수컷은 평소에 물고기를 잡으면 항상 암컷의 입에 먼저 넣어준대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기나긴 비행을 할 때도 부부가 꼭 함께 날아가는데요. 수천 마일 위를 날다 보면은 수컷이 더 빨리 지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때 암컷이 수컷의 배 밑으로 들어가서 수컷을 등에 업고 날아간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행이죠. 서로 먹여주고 또 서로 태워주고. 자, 오늘부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는데 이 춥고 기나긴 겨울도 어쩌면 물총새 부부처럼 서로 의지하고 돕는다면 그래도 좀 따뜻하게 평온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월 13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은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유년이죠, 올해? 붉은 달개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빨간색이 올해 유행한다고 하네요. 이 빨간색은 밝고 따뜻한 기운을 주고 또 예전에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있는데 아마 빨간색이 좋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실 파란색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옷도 거의 무채색 계열이었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서 그런지 좀 화사해 보이고 열정적인 빨간색에 좀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빨간색 옷을 좀 몇 벌 사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는지요? 좋아하는 색깔, 그 또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날이 추워서 그런가요? 글쎄요. 오십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 함께하는 당신의 주치의 시간에 수원 윌스 기념병원 관절센터의 양성철 원장님 모시고 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통하는 노래.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통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통하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은 색깔과 관련된 노래를 좀 골라봤어요.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강수지 씨가 부른 보랏빛 향기 선택했습니다. 요즘 강수지 씨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1990년 순수한 이미지와 인형 같은 외모로 등장해서 정말 수많은 남자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 강수지 씨의 1집 앨범 타이틀곡인데 노래 제목도 가사와 멜로디도 아주 청순하고 하늘하늘한 강수지 씨와 참 잘 어울렸던 노래죠. 최근에 이 강수지 씨, 개그맨 김국진 씨와 열애 중이라서 문 남성들의 팬들의 또 질투도 받고 있습니다. 김국진 씨가. 자, 이어서
함께 들을 노래는 국민 여동생 아이유의 분홍신입니다. 이 분홍신은 빨간 구두를 신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춤을 추게 된다는 내용의 안데르센 동화 빨간 구두에서 영감을 받은 곡인데 2013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아이유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귀엽고 청순한 국민 여동생 이미지에서 이제는 탈피해 시스루한 옷을 입고 빨간색 슈즈를 신고 등장해서 아주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그리고 아이유의 분홍신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해피쉐비 뉴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샘킴 셰프의 방법. Steak and Sprite 파스타 and Sprite Party and Sprite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Sprite.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오늘 통하는 노래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그리고 아이유의 분홍신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에 대한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이유는 왜 그런 건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193님. 벌써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파랑색을 보면 넓은 바다가 떠올라서 마음이 뻥 뚫려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저도 파란색 참 좋아하는데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청량하고.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어깨 통증, 어깨 질환에 대해서 당신의 주치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겠다고 했더니 벌써부터 또 어깨 통증에 관한 질문들 주시는데요.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한 질문 있으면 샵 0945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질문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함께 하신 분 중에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고민 해결사 아이다모 쇼핑몰에서 탈모 방지 다머스켈프 샴푸 드리고요. 또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0시 31분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인생 2막 캠페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리입니다. 주식으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하면 위험성이 큰 주식으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투자한 회사에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투기가 아닌 안전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생 2막 캠페인은 건강한 투자로 든든한 노후 준비 앞장서는 메리츠 자산운용이 함께합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풀꽃 나태해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오늘같이 날이 추우면 아이고 팔, 다리, 어깨, 무릎, 허리야 안 아픈 곳이 없죠? 네, 특히 요즘에 오십견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 오십견이 50대의 어깨라는 뜻인데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애청자분들 가운데도 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룬 분들도 계시겠고 아유 이렇게 문 밀고 닫고 하는 것도 못하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젊은 나이부터 어깨 통증으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수원 윌스 기념병원 관절센터 양성철 원장님 모셔서 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성철입니다. 네. 요즘 환자들 많이 찾아오시죠. 날씨가 추워서 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어깨 통증이 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냥 50견이지 50견 왔나 봐 이런 말들 하는데 정말 50대 이상이 걸리는 질환 맞나요? 실제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 보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략 성인의 한 20%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어깨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더 건강해지려고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거의 모든 직업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일정한 자세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깨 통증의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0견은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을 잘 몰랐을 때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그냥 어깨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50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깨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연골이 닳아지는 관절염이라든지 힘줄이 닳아서 끊어지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 네. 또 어깨 힘줄에 돌이 생기는 석회성 건염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목디스크 탈출증에서도 어깨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의 경우에도 어깨 통증을 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유착성 피막염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을 50견이라고 최근에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50견이라는 게 총체적인 의미는 사실은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얘기하는 그 50견이라는 네, 건데 그 원인이 뭔가 유착성 피막염. 네. 아직도 50견 유착성 피막염의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중에서 어깨의 염증을 조절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주변 인대라든지 힘줄 조직에 유착이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네. 단지 우리가 50견을 잘 부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 발생하는데 그 습관이 만고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못된 자세로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네.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사람 네. 또는 이제 테니스나 야구, 골프와 같이 운동 시에 무리한 스윙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50견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되거나 아주 힘든 그 어깨에 힘을 많이 주거나. 네, 맞습니다. 그럼 조심을 하면 좀 안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이 50견 우리가 좀 어깨가 좀 걸려도 결리고 막 그래도 50견이라고 주로 하는데 실제 증상은 어떤 건가요? 그럼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 50견의 실제 증상. 네, 어깨가 결린다고 50견은 아니고요. 네. 50견의 증상을 보면 주로 밤에 통증이 심하거나 아픈 쪽으로 눕기 힘들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서 잠을 못 잘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특히 팔을 이제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어깨가 아픈 쪽에 손으로 머리카락을 빗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옷을 입고 벗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샤워할 때 목 뒤나 아니면 등 뒤로 손을 젖혀서 몸을 씻기가 매우 힘들어요 하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옷이 자크가 뒤쪽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등 뒤 지퍼라든지 단추를 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픕니다 하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특히 이런 겨울같이 추워지거나 아니면 습해진 날씨라든지 밤에 통증이 심해진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뭐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또 어깨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우리가 다 건강하고 정상일 때는 그 고마움,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어깨 질환 하나에도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널리 알려진 50견, 널리 알려진 만큼 참 잘못된 저희가 그 상식, 치료 상식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50견 하면은 이제 그거 조금 쉬면 나. 뭐 이런 경우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나. 좀 지나면 돼. 기다려봐. 아니면 좀 스트레칭 좀 해봐. 아니면 뜨거운 물에 좀 들어가 있어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니겠죠? 네, 물론 이제 가벼운 50견 같은 경우는 네. 병원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게 안정이나 휴식을 취하고 나면 되게 좋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게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다 보면 이게 보통 통증이 아니구나 하는 경우에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네. 병원을 찾아와서 주로 주사나 수술같이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한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 어깨 통증은 호전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후유증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50견하고 힘줄 파열이라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서로 헷갈리고 치료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회전근개 파열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잘못된 치료를 받고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걸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저희가 그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50견과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2989님. 6년 전에 결절종 수술을 했는데 또 생겼어요. 어깨 결절종이요? 네. 재발이 잘 되나 봐요? 결절종은 모든 관절에 다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입니다. 네. 근데 결절종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그 중요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옆에 신경이라든지 혈관 근처에 결절종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나 신경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재수술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네요. 네. 8635님, 왼쪽 팔 어깨에서 10cm 아래가 옷을 입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입니다 하셨어요. 이게 50견. 네. 이게 유착성 피방염 및 갈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럼 이건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네네. 심한 경우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나눠보고요. 자, 4332님, 30대 자영업 남성입니다. 6개월 전 석회성 건염으로 주사로 돌을 뺐는데 또 다른 관리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석회성 건염은 이제 주사 치료나 체충격파로 치료가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1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시경으로 끄집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치료든 간에 잘 나은 경우에는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어깨 근육 강화 운동. 네. 네. 집에서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밴드를 이용해서 네. 문고리에 달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고 하는 운동을 반복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꾸준하게 틈틈이 집에서 근력 강화 운동을 네.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8265님,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합니다. 한방 종합병원에서 어깨와 전인? 이게 뭐라고 하신 건가요? 예. 2주에 걸쳐서 어깨와 저는 2주에 어깨와 전신에 2주에 걸쳐서 4회 침을 맞는 치료를 받았는데 오른쪽 새끼손가락 쪽으로 마비가 옵니다. 근전도 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마비가 온다는데. 이게 그 신경질환 같은 경우는 저림증이나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네. 어깨 통증이 있다고 다 50견이나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 내릴 수는 없고요. 네. 되게 보면 추간판 탈출증이라 그래서 목에 디스크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필히 구분하셔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검사를 좀 제대로 받아보셔야겠네요. 정확하게. 네. 네. 이제 다시 아까 그 선생님께서 50견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흔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와 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되게 50견을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인데요. 네. 둘 다 서서히 증상이 발전하다가 어깨 통증하고 관절 운동 제한이 걸린다는 점에서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네. 단지 50견의 초기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있지만 회전근개의 힘줄은 능동적으로 힘을 쓸 때만 통증이 강하게 생긴다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50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굳어져서 옷을 갈아입기 힘들 정도로 진행하게 되고요. 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샤워할 때마저 불편함을 강하게 느끼지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옷을 갈아입기 힘들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단지 몸에서 팔이 멀어질 때 그때 물건을 들어올린다든지 당기고 밀 때 아픈 통증이 생기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얼핏 듣기에는 이제 50견이 더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통증은 오히려 50견이 더 심합니다. 그럼 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왜 생기는 건가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요즘 이게 젊은 연령에서부터 중년, 노년까지 네. 젊어지려고 스포츠 활동이나 레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나이에 맞지 않게 헬스나 라켓, 골프처럼 하는 운동들을 하다 보면 어깨 근육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서히 닳아서 끊어지게 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팔의 동작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깨 힘줄에 무리를 주어서 힘줄 파열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심사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오는 환자들이 매년 통계상 증가하고 있고요. 네. 요즘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서 힘줄 파열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는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 예를 들자면 아까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좋다고 하셨고 집에서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도 꾸준히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물건을 들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어깨 통증이 심하다거나 옷도 입기 힘들고 그러면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언제부터 어느 시기에 필요한 건가요? 치료가. 일단 그 질환의 정도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회전근개 힘줄은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 운동으로 근육을 각원화시켜서 약해진 힘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50견인 경우에는 염증이 심해서 통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초기에 너무 재활 운동을 하시다가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재활 운동이 염증을 악화시켜서 통증도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팔을 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굳어지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 50견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소염제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항염증 주사를 맞는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굳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게 50견인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인지 그걸 먼저 명쾌하게 진단을 맞습니다.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 병원에 가셔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도 어떤 경우에는 주사나 운동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의사분은 지금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또 갔더니 지금은 수술하는 것보다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냥 주사나 약물로 이렇게 치료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적절한 치료법은? 그 치료하는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요. 네. 환자마다 활동도라든지 그리고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령마다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동일 질환이라 그래서 동일하게 치료하지는 않거든요. 50견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주사 치료나 도수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요. 네. 힘줄 파열이 부분적인 경우에는 안정과 함께 인대 증식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힘줄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심하고 염증도 심해서 통증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활동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1274님. 어깨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 침까지 맞고 안 해본 게 없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한방이나 물리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네. 어떤 질환이든 간에 이제 보통은 어떤 질환이든 3개월 정도 치료받으면 나아야 되는데 그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정밀 검사 받으셔서 내 질환이 그 질환이 맞는지부터 먼저 정확한 진단이 맞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지간히 좀씩 낫겠지. 좀 기다려봐야지. 이러고 혼자 판단하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네요. 네, 말씀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자, 어깨 통증 또 오십견을 우리가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칭입니다. 네.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는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벌린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네. 그리고 등 뒤로 한쪽 팔은 어깨 너머로 반대 팔은 허리 아래로 해서 서로 손을 닿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닿기 힘든 분들은 수건으로 당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오십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깨 통증 또 오십견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이제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초기에 이게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바쁜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주치 수원 윌스기념병원 관절센터 양성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 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 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 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 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 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청취자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신년 이벤트 반짝반짝 우리 집을 준비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중장년층 청취자분들 중 한 분을 선정해 집안 조명을 싹 바꿔드립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응모해주세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신년 이벤트로 반짝반짝 우리 집 준비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분 그 집의 사진과 함께 특별한 사연 올려주시면 선정을 해서 집안 조명을 싹 바꿔드리는 이벤트입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업 창을 클릭하거나 또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문자 받고 있는데 오늘은 색깔에 대한 문자 기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7857님, 어려서는 정열적인 빨간색을, 젊은 20대는 파란색, 지금 30대는 무난한 회색을 좋아해요. 나이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도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70대가 되면 무지개색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색동 저고리 입고 다니시려나? 자, 4270님. 주황색을 좋아해요. 오렌지 색깔. 생각만 해도 새콤달콤 상큼해서 기분 좋아져요 하셨네요. 네, 빨간색, 주황색 다 정말 좋은 색깔이죠. 저도 얼마 전에 주황색 니트 하나 샀는데 예뻐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입고 와야겠어요. 자, 오늘 불금입니다.
금요일이면 많은 분들이 불금을 외쳐요. 불금이 뭔지. 하지만 오늘 불금은 흰 눈과 함께 활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화문의 눈 오는 밤 준비했는데요.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추운 주말이지만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